우리는 혼자 하려고 한다. 내가 할게.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받으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다. 도움을 받으면 내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혼자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 혼자 못하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더 좋다는 걸 아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 관계가 깊어진다. 도와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도움을 주면 상대방도 기쁘다. 내가 도움이 됐구나. 이런 기쁨을 느낀다. 도움을 청하는 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울 수 있는 기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 아니,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나를 위해서도 좋고, 관계를 위해서도 좋다. 도와줘. 이 한마디가 우리를 연결한다. 우리를 가깝게 만든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자.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필요를 말하는 용기. 함께 하자고 말하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를 살게 한다. 혼자가 아니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빚진 것 같아서다.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잖아.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한다. 도움은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담이 싫어서 도움을 거부한다. 세 번째 이유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다. 다들 바쁜데 내 일로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남에게 짐이 되는 게 싫다.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다. 그래서 혼자 감당한다. 네 번째 이유는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 같다. 실망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청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유는 통제할 수 없어서다. 혼자 하면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통제권을 나눠야 한다. 남이 개입하면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그게 불편해서 혼자 한다. 여섯 번째 이유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다. 내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어? 남이 하면 내 기준에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완벽주의 때문에 남에게 맡기지 못한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 일곱 번째 이유는 자립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어른이지. 자립해야 성숙한 거야. 이렇게 배웠다. 어릴 때부터 혼자 하는 걸 칭찬받았다.
도움을 청하는 건 미성숙한 거라고 배웠다. 8번째 이유는 상처받은 경험 때문이다. 과거에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했거나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로 비난받았거나 이런 상처가 있으면 다시는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된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도움을 거부한다. 혼자 하려고 한다.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혼자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혼자 감당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다. 도움을 받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이야기. 연결이 삶을 지탱한다는 이야기. 건강한 의존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산다. 아침에 먹는 빵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입은 옷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걷는 길은 누군가가 닦았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주고 산 것도 연결이다. 누군가의 노동과 나의 필요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다. 정서적 도움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런 연결이 우리를 지탱한다. 연결이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 방식은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혼자 감당하면 고립된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힘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혼자 감당하면 무겁다. 하지만 함께 나누면 가벼워진다. 같은 짐이라도 둘이 들면 반이 된다. 같은 문제라도 함께 풀면 쉬워진다. 연결은 힘을 나눈다. 세 번째 방식은 관점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내 생각에 갇힌다. 내 방식만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다른 관점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시야가 넓어진다. 네 번째 방식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혼자면 불안하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실패해도 괜찮아. 잘못돼도 누군가 도와줄 거야. 이런 안정감이 생긴다. 다섯 번째 방식은 성장을 돕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성장한다. 배우고, 깨닫고, 변화한다. 연결은 성장의 통로다. 여섯 번째 방식은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혼자 하는 일은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게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의미가 생긴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가 생긴다. 7번째 방식은 회복을 돕기 때문이다. 힘들 때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감정이 깊어진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회복이 빨라진다.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공감받으면 회복된다. 8번째 방식은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지 흐려진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내가 누군지 명확해진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연결을 통해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연결은 삶을 지탱한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힘을 나눠주고, 관점을 넓혀주고, 안정감을 주고, 성장을 돕고, 의미를 주고, 회복을 돕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연결되어야 산다. 함께여야 산다. 의존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린다. 의존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은 뜻으로 들린다. 혼자 못하는 사람. 남에게 기대는 사람. 이런 뉘앙스가 있다. 하지만 의존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건강한 의존이 있다. 건강한 의존과 불건강한 의존의 차이는 뭘까? 첫 번째 차이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선택이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여유가 있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강제다. 도움 없이는 못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해. 이런 절박함이 있다. 선택할 수 있으면 건강한 의존이고, 선택할 수 없으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두 번째 차이는 상호성이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서로 돕는다. 나도 도와주고 너도 도와줘. 이런 균형이 있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일방적이다. 나는 계속 받기만 해. 나는 계속 주기만 해. 한쪽으로만 흐른다. 서로 돕는 게 건강한 의존이고, 한쪽만 돕는 게 불건강한 의존이다. 세 번째 차이는 성장이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성장을 돕는다. 도움을 받으면서 배워. 다음에는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성장한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성장을 막는다. 계속 도움에만 기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 정체된다. 성장하면 건강한 의존이고, 정체되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네 번째 차이는 자율성이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자율성을 유지한다. 도움을 받지만 내 결정은 내가 해. 조언을 듣지만 선택은 내가 해. 자기 주도성이 있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자율성을 잃는다. 네가 결정해줘. 네가 알아서 해줘. 주도권을 넘긴다. 자율성을 유지하면 건강한 의존이고, 자율성을 잃으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다섯 번째 차이는 책임이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책임을 진다. 도움을 받지만 최종 책임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책임을 회피한다.
내가 그렇게 하래서 그랬어. 내 탓이야. 책임을 떠넘긴다. 책임을 지면 건강한 의존이고, 책임을 회피하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6번째 차이는 경계가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경계가 명확하다. 여기까지는 도와줘도 되지만 여기부터는 내가 할게. 이런 경계가 있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경계가 없다. 모든 걸 다 해줘. 내 인생을 책임져줘. 경계가 무너진다. 경계를 유지하면 건강한 의존이고, 경계가 무너지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7번째 차이는 감사가 있는가다. 건강한 의존은 감사한다.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잘 해결했어. 감사를 표현한다. 하지만 불건강한 의존은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더 잘 해줄 수 있었잖아. 불평한다. 감사하면 건강한 의존이고, 당연시하면 불건강한 의존이다. 그래서 건강한 의존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상호적이고, 성장을 돕고, 자율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지고, 경계가 있고, 감사가 있다. 이런 의존은 괜찮다. 오히려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며 산다. 건강하게 의존하며 산다. 그게 인간이 사는 방식이다. 도움을 청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도와줘. 이 한마디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 첫 번째 이유는 취약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움을 청하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게 두렵다. 하지만 취약함을 드러내는 건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다. 나 지금 힘들어. 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두 번째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와줘라고 했는데? 안 돼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거절당해도 괜찮다. 거절은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냥 지금은 도울 수 없다는 뜻이다. 거절당했다고 나쁜 게 아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해. 도움 없이도 잘해야 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청하는 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으면 남이 개입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게 불안하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고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다. 내 문제로 남을 귀찮게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건 민폐가 아니다. 관계는 서로 돕기 위해 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서로 돕는 게 관계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이걸 먼저 인정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도와줘만 말하면 막연하다.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 무엇을 도와줬으면 하는지 명확히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여유로울 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청한다. 네 번째 단계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한다. 고마워. 덕분에 잘 됐어. 이렇게 표현한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거절을 수용하는 것이다.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다. 그때 화내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괜찮아, 이해해. 이렇게 수용한다. 거절도 존중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또 청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할 수 있다. 다른 때에 청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빠르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다. 혼자 가는 게 빠른 건 맞다.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고, 방향 전환도 빠르다. 하지만 혼자 가면 한계가 있다.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리가 있다. 내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는 삶의 첫 번째 의미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는 지친다. 혼자는 한계가 온다. 하지만 함께면 지칠 때 쉴 수 있다. 한계가 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대로 가고, 나눠서 가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내가 아는 것만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하지만 함께면 남이 아는 것도 배운다. 남이 할 수 있는 것도 배운다. 시야가 넓어지고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의미는 더 풍부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혼자 가면 내 경험만 한다. 하지만 함께 가면 남의 경험도 공유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어. 이야기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한다. 경험이 풍부해진다. 네 번째 의미는 더 깊은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혼자 이루면 기쁘다. 하지만 함께 이루면 더 기쁘다. 우리가 해냈어. 함께 이뤘어. 이런 기쁨은 혼자 느끼는 기쁨보다 크다. 공유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다섯 번째 의미는 더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면 무너진다. 하지만 함께면 견딘다. 우리 함께 버티자. 조금만 더 가보자. 서로 지탱하며 견딘다. 여섯 번째 의미는 더 의미 있다는 것이다. 혼자 하는 일은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의미 있어. 누군가를 위한 일이니까 의미 있어. 의미가 생긴다. 일곱 번째 의미는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성공해도 외롭다.
하지만 함께면 행복하다. 성공을 나누고 실패를 나누고 함께면 행복하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 8번째 의미는 더 성장한다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제자리다. 하지만 함께면 성장한다. 서로 자극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도전하며 성장한다. 함께 가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삶은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풍부하고 더 기쁘고 더 견딜 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 삶이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함께 있어야 한다. 혼자와 함께의 균형. 이게 건강한 삶이다.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혼자 있고 함께 있을 때는 충분히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간다는 건 항상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만나고 도우며 가는 것이다. 각자 속도로 가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건강한 함께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삶은 혼자 가는 삶보다 풍요롭다.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가고 더 의미 있게 간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다는 말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용기라는 뜻이다. 우리는 혼자 하려고 한다. 도움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약해 보일까봐, 빚진 것 같아서, 민폐를 끼칠까봐, 실망할까봐, 통제할 수 없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자립해야 한다고 배워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미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산다. 연결이 삶을 지탱한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힘을 나눠주고, 관점을 넓혀주고, 안정감을 주고, 성장을 돕고, 의미를 주고, 회복을 돕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 다만 건강하게 의존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를 갖고 상호적으로 성장하며 자율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지고 경계를 갖고 감사하며 의존하면 된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필요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타이밍을 잡고 감사를 표현하고 거절을 수용하고 또 청할 준비를 하면 된다. 함께 가는 삶은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풍부하고 더 기쁘고 더 견딜 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함께 가도 괜찮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니까. 연결이 우리를 지탱하니까. 함께 가는 삶이 더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면 된다. 혼자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 가면 되니까.